저는 지금 전국에 20개의 요리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작은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를 겨울밤에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호, 당시 14세였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죠. 갈 곳이 없던 저는 작은아버지 집에 맡겨졌어요. 준호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걱정하지 마.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작은어머니가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작은아버지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얘가 여기 있으니까 밥이 모자라지.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가 먹성도 좋고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면 뭐해.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저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죠. 그날부터 밥상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준호야,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미안해요. 우리도 여유가 없거든 이해하지.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반찬 가짓수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촌 형들도 저를 반갑지 않게 여겼어요. 엄마, 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다. 빨리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돼?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은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준호야, 이제 내가 혼자 살아야 할 것 같다. 네,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겨울 한복판에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작은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돌아서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얇은 점퍼 하나뿐이었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인천 역지하도가 제 첫 번째 집이 됐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종이 상자를 주워서 몸을 덮었어요. 그래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었어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김밥이나 빵 부스러기를 찾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죠. 저기 또 그 애네 요즘 저런 애들 많아 다 조직에 속해 있다면서?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사람인 것처럼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어떤 날은 영무원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했지. 다른 데 가 죄송합니다. 그럼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매야 했어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졌어요. 오후 5시만 되면 어둠이 내렸죠. 그러면 더욱 춥고 무서웠어요. 가끔 술 취한 어른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야, 너 왜 여기서 자냐? 집이 없어서요. 거짓말하지 마. 부모는 어디 있고 돌아가셨어요. 에이, 거짓말이야. 가출한 거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일주일, 2주일 계속됐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옷도 더러워졌어요.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거든요. 이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런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알아봤죠. 하지만 14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종이상자로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배도 너무 고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걸어 다니다가 작은 국수집을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에 정미자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불이 켜져 있어서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밖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안에서 국수 먹는 사람들이 부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얘야, 거기서 뭐하니? 아, 죄송합니다. 추워 보이는데 들어와. 돈이 없어서요. 괜찮아 들어와서. 몸이나 녹여. 정미자 아주머니는 62세 정도로 보이셨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정말 따뜻하게 웃으셨죠. 국수집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여기 앉아.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배고프지? 국수 한 그릇 끓여줄게. 돈이 정말 없어서요. 돈 얘기하지 마. 그냥 먹어. 얼마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가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 전체가 녹는 것 같았어요.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국수를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어요. 몇 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거였거든요. 고맙습니다. 뭘 어디서 자는데? 지하도에서요. 그럼 안 되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렴. 정미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이불까지 내주셨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설거지를 도와드렸어요. 괜찮다. 손님이 할 일이 아니야.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안 되죠. 정미자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고맙다. 설거지는 손이 많이 가거든. 그날부터 저는 정미자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는데 점점 다른 일도 배우게 됐어요. 준호야, 국수 삶는 거 배워볼래? 네, 가르쳐 주세요. 면은 너무 오래 삶으면 퍼져서 맛없어진다. 적당한 때를 아는 게 중요해. 정미자 아주머니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육수 끓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면 삶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죠. 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일도 다 기술이야. 제대로 배워두면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어. 감사해요. 그리고 말이야, 국수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손님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 말이야. 정미자 아주머니의 철학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국수집의 모든 일을 배웠어요.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준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국수 정말 맛있게 끓이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1년이었어요. 국수집 건너편에 커다란 간판을 단 분식점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에어컨까지 있는 현대적인 가게였죠.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 정미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죠. 어느 날 그 분식점에서 남자가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분식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근처에 저희 가게가 생긴 걸 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같은 동네 국수집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끼어들자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죠. 요즘 사람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곳을 찾아요. 맛은 안 중요한가요? 맛이야, 어차피 다 비슷하죠. 중요한 건 브랜드와 인테리어예요. 정미자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가게 넘기시면 좋은 가격에 사드릴게요. 어차피 버틸 수 없을 텐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남자가 명함을 놓고 갔어요. 저는 정말 분했어요. 아주머니, 이 집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이야 손님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지 하지만 손님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003년 봄, 정미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무리하셔서 몸이 상한 거였죠. 준호야, 미안해. 이제 국수집 문 닫아야겠다. 왜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너 혼자서는 힘들어 해보겠어요.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정미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저를 믿어주셨어요. 혼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부터 끓여야 했어요. 밤 10시까지 계속 일했죠. 주문 받고, 국수 끓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지켜온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 서비스도 느려지고 실수도 생겼어요. 어느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이대로 문 닫는 건 아닐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정미자네 국수집이지? 네, 맞아요. 내가 최영배라고 해. 오랫동안 호텔에서 주방일 했지. 최영배 할아버지는 71세셨어요. 은퇴한 주방장이셨죠. 정미자가 많이 아프다던데 너 혼자 하기 힘들지? 조금 힘들긴 해요. 내가 도와줄까? 젊을 때 주방에서 잔뼈가 굵었거든.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최영배 할아버지가 오신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경험이 풍부하셔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국수도 중요하지만 밑반찬도 맛있어야 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치, 단무지, 오이, 소박이 이런 걸 정성스럽게 담그는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국수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세월이 흘러 2010년이 됐어요. 저는 30세가 됐죠. 국수집은 작지만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정미자 아주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가끔 오셔서 도와주셨고요. 어느 날 국수집 앞에서 초라한 차림의 남자를 봤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아버지였어요. 많이 늙고 초췌해져 있었죠. 작은아버지, 아, 준호야,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소문을 들었어. 내가 국수집을 한다고. 작은아버지는 배가 고픈 눈치였어요. 들어오세요.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작은아버지는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드셨어요. 준호야,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 그러시구나.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정말 어려워. 예전 같으면 원망스러웠을 텐데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작은아버지, 저를 내쫓으신 거 기억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정미자 아주머니도 못 만났을 거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도 없었겠죠. 작은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원망하지 않니?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저는 작은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고맙다. 준호야.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어요. 선을 긋고 지낼 뿐이었죠. 2015년 저는 국수집을 확장해서 작은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메뉴도 다양해졌고 자리도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정미자 아주머니의 철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정미자 요리재단을 만든 거예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준호야, 좋은 생각이야. 정미자 아주머니도 찬성해 주셨어요. 재단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를 살린 건 한 그릇의 국수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정미자 아주머니가 박수를 치며 웃고 계셨어요. 최영배 할아버지도 뿌듯해 하셨고요. 재단에서는 매주 20명의 청소년들이 요리를 배워요. 기본적인 칼질부터 시작해서 국수 끓이는 법, 반찬 만드는 법까지 다 가르쳐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이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국수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희망을 만드는 곳이에요. 정미자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